안녕하세요. 코인에코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실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매 시나리오를 짤 것인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복습부터 해야겠죠.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걸 왜 한다고 했었죠? 차트 분석의 개념은 어떤 구간에서 매수세가 많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세가 많은지를 파악하는 게 차트 분석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매수 포인트가 있다면 해당 라인에서 급격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한다고 했죠.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매도하고 싶은 포인트도 있단 말이죠. 그런 라인들에서는 매도 심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지와 저항이다 라고도 하고, 이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매수세에 대한 추세 심리들이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 추세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까지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의 심리는 기대 심리라고 했고, 매도할 때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익절 또는 본절 탈출 심리, 이런 것까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OPT에 먼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일단 OPT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래소 둘러보기를 클릭을 해요. 자, 여기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래대금 하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3명 가지고 통계를 냈을 경우에는요, 이게 일치할 확률들이 좀 낮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명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이 스틴달러 언제 매수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수하고 싶은 포인트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많다는 뜻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뜻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수 개별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이때까지 있었던 그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거래 대금이 많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일반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 대금이 좀 많고 거래 대금이 좀 거래량이 자체가 어느 정도 터져주는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차트 분석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찾자라고 하는 게 차트 분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찾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적은 것보다는 높은 걸 하는 게 더 찾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단타를 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높은 친구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도요,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입보다는 다수의 군중 심리가 주가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라고 하는 세력의 흐름들에 의해서 제 돈이 흔들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거래 대금이 센 것들 위주로 해서 세력이 쉽게 개입할 수 없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저는 매매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포인트 체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봤더니 스토리지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뭐죠? 자, 이 차트를 보고 공통적으로 야,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든다면 그 포인트가 바로 뭐라고 했죠? 지지 라인이라고 했죠. 반면에 이 차트 딱 보자마자 이 구간에서는 저항선이 나오겠다, 이 구간들에서는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눈에서는 이제는 보이죠. 이 타이밍쯤 되면 익절 심리도 있겠고, 이 타이밍쯤 되면 본전 매도 심리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채울 수 있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슈팅 주고 하락 주니까 뭐 여기쯤에서 뭐 지지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당 포인트 봐봐요. 여기 최근에 자, 뭐라고 했어? 이까지 봤을 때 여기 있는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받고 내려왔네요. 그럼 이것들이 뭐라고 했었죠? 어떤 심리라고 했었죠? 본전 매도 심리도 있고 이런 점들을 이어놓은 게 뭐라고 했었다? 저항선이다라고 했었죠. 추가적으로 과거로 보게 되면 요런 라인들에서도 저항 많이 맞았던 부분들 봤을 때 대충은 요런 라인들쯤에서 저항선이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번에 저항 맞고 내려오는 포인트도 요런 구간들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것도 확실히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윗꼬리 단 것도 우리는 그럼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윗꼬리를 왜 달았냐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요런 라인들, 일단 여기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지지 라인 깨졌죠. 그 깨지고 나서 슈팅 한번 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저항 라인들,
이 저항 라인 맞고 내려왔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포인트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라인들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코인 공부방 1강 영상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 어떤 심리가 든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어떤 심리가 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느껴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 고점 같은 데 도달했을 때 어떤 심리가 든다? 아, 씨, 나 물렸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 매도세 확 나오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어떤 심리가 든다? 매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저항 라인이 뚫리고 지지 라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라인들에서 매도세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걸 보고 아, 매수 심리가 확 줄어들겠죠. 왜냐? 여기 라인들이 확실하게 저항 라인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런 포인트들에서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차트 추세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굳이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뭐 어느 정도 뭐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온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 포인트보다는 여기까지 내려봤을 때가 조금 매력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바라보는 게 뭐다? 일봉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4시간 봉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4시간 봉을 봤더니 생각보다 요런 라인들, 여기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들이 있었구나. 지지와 저항 라인들이 이런 구간에 있었구나. 그래서 버티는구나 정도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4시간 봉으로 보니까 꽤 이쁜 자리네?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잘 봐봐요.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요런 자리들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또 보일 수 있겠죠. 요런 포인트들. 즉 쉽게 말해서 오케이 매력적이긴 하다. 근데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반등 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반등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들은 잡는 거 아니라고 했죠. 왜냐? 저같이 차트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쟁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중요한 타이밍에서 매수 포인트 잡고 이거 이탈하는 순간 매수 안 한다고 했었죠. 그런 포인트 체크를 하세요. 근데 뭐 1시간 보고 볼까요? 1시간 보고 보니까 이쁘게 아주 이쁘게 잘 버티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 봤을 때 1시간 봉 정도로 바라본다면 되게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 그리고 이 1시간 봉 기준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차트가 많이 더러워져요. 차트가 많이 더러진다고 했죠. 1시간 봉 입장에서는 지금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하는 게 지금 잘 이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1시간 봉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차트 1시간 봉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세라고 하는 게 잘 이어지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반등 주지 못하고 내려온다. 물론 요런 라인들이 지지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지해 준다고 올라간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서 이런 추세 같은 것들을 깨버린다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겠죠. 물론 이 구간까지 왔을 때 4시간 봉과 일봉상에서는 좋겠지만 1시간 봉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는 포인트들 체크를 하는 거죠. 뭐 나머지 그다음 30봉과 1분 봉도 바라보는 거예요. 30분 봉과 1분 봉을 바라봤을 때는 뭐 그래도 긍정적인 차트들 1분 봉 바라봤을 때는 크게는 뭐 표시가 안 나지만 1분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음. 대략적으로 1분 봉도 바라봤을 때 이쁜 차트, 30분 봉도 괜찮은 차트, 1시간 봉도 괜찮은 차트니까 만약에 1분 봉과 4시간 봉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바라본다라고 친다면 어느 정도 매수세는 들어오기에 괜찮은 구간이네요. 이런 구간이라고 친다면 어떤 뜻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에서 이러한 추세들이 이탈하는 그런 구간들이 한번 도달하는 순간 그 라인들에서는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겠죠.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걸 매매를 한다라고 친다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잖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승률 높은 것만 취급을 하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좀 더 보고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분명히 이렇게 슈팅 주고 내려온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자, 봐봐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를 만약에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뭐 일봉, 시간봉, 분봉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데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번에 거래대금 터진 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거래량들 다 합친 것보다 많이 터졌죠. 즉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세게 터졌다는 뜻은요. 과거에 물려 있었던 자, 여기까지 물려 있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은 별로 안 되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물량들이 여기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람들의 심리가 뭐다? 본전에 탈출하고 싶어요 이거죠. 근데 이까지 도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들이 많이 넘겼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의 무슨 심리일까요? 이거 타면 급등할 수도 있겠다 해서
사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하락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죠. 사자마자 하락해서 마이너스 50%를 찍었어요. 무조건 본전하면 팔고 싶겠죠. 하지만 다르게 물어보죠. 사자마자 바로 50% 떡락했어요. 근데 사고 나서 한 100일, 200일 동안 50% 떡락해 있어요. 자, 본전에 매도하고 싶은 심리는 언제 더 클까요? 장기간 물려있는 사람일수록 본전에 매도하고 싶은 심리는 상당히 클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들, 물론 내일 본전 구간으로 오면 무조건 매도하고 싶은 심리 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루 만에 반등을 해준다. 그래도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여기 있는 이런 구간들보다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쁜 그림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차트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해준 타이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차트를 매수하고 싶다. 내가 차트쟁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저 같은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이런 구간들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뭐 물타기 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하게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언제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바라봤을 때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여기 있는 해당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여기로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 하락하는 타이밍 때 여기 있는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준 이 지지 라인들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게 승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내려와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친구 자체가 올라와서 하락해주고 이 라인들에서 지지를 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왜 그런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공부방 하시는 분들? 이게 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지지 라인들에서 왜 매수를 하기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물어보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들의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들의 세력이라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개미들의 물량까지도 흡수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주가가 더 고점에서 털고 싶었는데 털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의 세력이라면 일단 여기서 주가를 올리겠죠. 왜냐? 난 여기 있는 개미들 물량 받아주려고 주가를 올린 게 아니고 난 더 높은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샀는데, 물론 이게 세력이 털었다라고 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고점에서는요. A라는 세력 말고 B, C, D라고 하는 세력들이 물렸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거래 대금이 세게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력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개미예요. 슈퍼개미라고요. 슈퍼개미. 이런 슈퍼개미들이 여기서 물렸을 가능성들이 높고,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들에서 적은 돈으로 지지하기가 좋은 구간이란 말이죠. 자, 그런 개미들 입장이라고 친다면 적은 돈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이 란들을 돌파를 해줄 때 매수세가 충분히 서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친다면 이 타이밍 때 주가의 반등 정도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를 천천히 올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개념을 전부 다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치자면 제가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식의 개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보시는 공부방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이 개념은 조금 처음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듣는 개념들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돌파를 해줄 때 저항 심리에서 이거를 매수해준다는 뜻 자체가 강력한 매도세들이 있는 이런 매도 라인들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 물량들을 다 먹어주면서 지지 라인들이 되는 심리. 1강에서 말했어요. 이거 1강에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심리, 이 부분들 꾸준히 말했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1강 내용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강 내용 정말 중요해요.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하는 타이밍이 왜 지지를 할 확률이 높은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 원인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 차트가 아무리 괴랄하게 변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들에서 지금 캔들이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캔들의 원인들을 이해하세요. 그냥 무작정 내려오게 되면 차트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지 라인들이 강력한 라인들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 그리고 이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온다라고 친다면 여기 있는 한 2,400포인트가 상당히 지지하기 좋은 구간이겠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봉상만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돌파를 해주고 확실하게 우리 슈팅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면 여기서 의도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때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죠. 이걸 이해를 한번 하시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 봤으니까 뭐 디센트럴랜드 이건 뭐죠? 어쨌든 이것도 바라보죠.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 차트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나요? 매도하고 싶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지지 라인은 어디고 저항 라인은 어딜까요? 물어보죠. 자, 공부방 하신 분들은 여기 타이밍 강력한 지지 라인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 아, 지지 라인은 여기겠구나. 이런 것들 일단 보이시죠? 자, 그럼 저항 라인은 어딜까요? 저항 라인. 그 저항 라인은 여러분의 생각하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추세가 정해졌잖아.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음에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올라온다면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날이 된다고 친다면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도 추세라고 하는 걸 꼬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추세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추세와 저항을 동시에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친다면 저항 라인 자체는 여기가 될 것이고요. 왜냐? 추세선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매우 강력한 저항 라인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나는 오직 지지자와 저항을 보는 사람들만 많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에 이 라인들에서 여기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들이 높겠죠. 즉 이런 포인트 자체도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매도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추세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 타이밍쯤 됐을 때 수급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 타이밍쯤 됐을 때 수급을 바라봤더니 매도세들이 좀 많은 것 같다. 호가창에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친다면 이 타이밍에서는 분할 매도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적당히 매도하고 여기쯤까지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한 매도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 팔아야겠다. 또 저항선이 가장 강한 구간이다 하면서 1, 2, 3 이렇게 세 번으로 해서 분할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매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말하죠. 매도라고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매수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의 영역이지만 매도라고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왜인지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시죠? 매도라고 하는 거는요, 세력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인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왜 세력이 매도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물량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시장가를 바로 꼽자버리는 순간 주가라고 하는 게 30%, 40%가 폭락해버린다고요. 내가 세력이라고 친다면 조금씩 팔 수밖에 없고, 조금씩 판다면 이런 고점 부근에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친다면, 그게 차트를 어떤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내느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런 세력의 매도 심리 같은 것들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까지도 지금 이 개념이 다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추세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꺾이면서 하락한다고 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의심을 해보면서 내 비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다고 친다면 비중을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여러 가지를 바라봤을 때 조금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어라고 친다면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만 분석한다면 이 정도까지의 비중 조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차트를 바라보고. 자, 그럼 우리 일봉봉을 봤어요. 일봉봉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포인트에서 매수하고 싶은 근거가 있나요? 일봉봉만 바라봤을 때 여기서 매수하고 싶은 포인트. 딱히 없어요.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하락을 했을 때 하락폭이라고 하는 게 약 한 2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정도 손실을 볼 각오하고 매수를 한다라고 친다면 뭐 나쁘지 않겠죠. 30%가 맞나요? 10% 하락하면 300원, 한 20% 정도. 여기에서 지지라인까지 한 20%의 하락폭이니까, 뭐, 요 정도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뭐 매수를 해도 되겠죠. 뭐, 어찌 보면 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지라인이랑 가까이 있어서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바라보죠. 4시간 봉을 바라보죠. 4시간 봉을 바라봤더니, 지금 주가 자체가 지지라인들에서 잘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물어보는 거예요. 추세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니까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린다고 했죠. 추세라고 하는 걸 그어보니까 어, 지금 추세를 완벽히 뒤집고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4시간 봉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세를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죠. 1시간 봉을 보는 사람들 입장을 바라볼까요? 1시간 봉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추세를 역전하려고 하네? 이건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30분 봉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거래대금도 터지면서 올라가려고 하네. 이거 좋은 시그널인 것 같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면 포인트들.
자, 그렇다고 친다면 요런 포인트들에서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4시간, 1시간 30분 봉을 보고 이거 매수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타이밍 때 뭘 본다고 했었죠? 일봉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바라봤대요. 사실 이건 말씀은 안 드렸는데 4시간 봉 바라봤더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1시간 봤더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30분 봤더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다고 친다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저점을 잡고 싶어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3분 봉도 보고 5분 봉도 보고 막무가내로 다 찾아 다 보겠죠. 자, 바라봤더니 뭐 10분 봉을 바라봤더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보니까 추세라고 하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네. 괜찮아 보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라인에서 버텨주고 올라가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5분봉 바라볼까요? 이건 뭐죠 이거? 이거 왜 생겼죠 이거? 5분봉을 바라보니까 5분봉도 여기서 지지해 주려고 하고 있고 추세라고 하는 걸 바라보니까 뭐 추세도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 대충 매매한다면 여기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분봉을 바라보고 있다면 뭐 일봉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여기 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올라가네. 지금 추세라고 하는 걸 바라보니까 추세가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아니면 일본봉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추세선언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추세가 한번 꺾였다. 근데 꺾였는데 여기 포인트에서 지금 이 라인들을 돌파하는 순간 이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는 순간 이 추세선도 동시에 돌파를 하는 거니까 이 타이밍에 한번 슈팅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저항 라인들인데 이런 저항 라인들을 뚫어주는 이런 타이밍들에서 한번 슈팅을 세게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는 라인들이 어느 정도 강력한 저항 라인이니까 여기 맞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저항 맞고 어떤 식으로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지 이걸 체크하고 매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도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일봉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차트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지지 라인이 여기라는 게 확실한 포인트 즉 쉽게 말해서 손절 라인을 잡기 좋은 구간들 그래가지고 차트를 바라봤더니 4시간 봉 이뻐 1시간 봉 이뻐 30분 봉 이뻐 이런 구간들에서 본다면 분봉 같은 것들을 천천히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슈팅을 어떤 타이밍에 줄 건지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5분봉을 바라봤더니 이런 타이밍에서 돌파라고 하는 걸 시도하려고 하네. 저 이런 부분 추세라고 하는 겹치는 부분들과 저항 라인들이 겹치는 부분들에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네. 만약 이 타이밍 때에서 돌파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 타이밍 때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줘야지 이런 안들을 뚫어주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서 슈팅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 한번 지켜보고 슈팅 주는 거 바라보고 슈팅 주고 내려온다면 이 지지 라인들 이 라인들에서 버텨줄 거니까 이 타이밍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즉 쉽게 말해서 슈팅 주고 나서 하락할 때 슈팅 주고서 하락할 때 여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수한다는 게 여기서 슈팅 준다라고 친다면 여기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네. 그럼 여기 포인트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라보시게 되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 보일 거예요. 이 타이밍 때 거래대금이 세게 터질 거예요. 평균보다 지금 구간들 봐봐요. 이런 구간들에서 평소보다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다고요. 이런 구간들에서 중요한 구간들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요 정도밖에 거래대금 안 터지는 구간들에서 평소보다는 많은 거래대금이 요런 구간들에서 많이 터져요. 지금 바라보시게 되면 매수세가 계속 나오죠. 이런 지지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돌파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모습들. 이 매물대들이 어떻게 계속 버텨주려고 하는지 이런 호가창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런 모습들 지금 뚫어주죠 이런 식으로 뚫어준다면 여기 포인트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이 포인트에서 지지할 확률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5분봉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 어느 정도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 이런 심리대가 형성됐을 거예요. 3분봉 바라보죠. 3분봉 바라보니까 이 타이밍 조금만 더 힘내면 확실하게 지지하는 포인트가 같은데 지금 애매한 구간인데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인트에 매수 심리들이 어느 정도 쌓이는 구간들이에요. 1분봉 바라보죠. 1분봉도 바라봤더니 어느 정도 돌파를 하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1분봉 바라보는 사람들 오케이 매수하고 싶어. 3분봉 바라보는 사람들 매수하고 싶어. 5분봉 바라보는 사람들 조금 애매해.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좀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타이밍 때 하락해버린다고 친다면 나머지 3분봉부터 해가지고 추세가 하락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심리들이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지금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들에서 물량이라고 하는 걸 서로가 소화하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이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말 아리까리한 구간들이에요. 아리까리한 구간들. 아시겠나요?
아리까리한 구간들에서 그러면 어떤 타이밍 때 매수 심리가 상승되느냐, 이 타이밍에서 슈팅 주고 나서 확실하게 뚫어줬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여기 포인트에서 돈을 세력이 충분히 썼고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흡수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슈팅 주고 나서 하락한다면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하겠네. 슈팅 주고 나서 하락한다면 이 포인트에서 지지하겠네. 이런 것까지가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타이밍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 바라보니 3분모 사이에 깨졌죠. 그 나머지 주식심리들도 매도 세들이 확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지금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죠. 깨지지 않았죠. 1분봉 입장에서는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5분봉 입장에서도 애매하죠. 지금 3분봉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 맞고 있으니까 3분봉을 바라보는 뭐 A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지표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있겠죠. 5분봉 보고 있고 10분봉 보고 있고 하는데 5분봉 입장에서는 지금 저항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차트고 10분봉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뚫지도 못한 차트고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3분봉이 이렇게 꺼지겠다가 친다면 대부분 이렇게 꺼지겠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슈팅을 주고 싶다. 내가 매수세를 하면서 좀 슈팅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포인트에서 지지를 하겠죠. 왜 그런지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서 세력이 슈팅을 주고 싶어가지고 물량을 매수했다라고 친다면 이 포인트에서 나 슈팅 줄 거야 하면서 올렸어야 돼요. 근데 올리지 못한 이유들, 과거에 있었던 매도세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참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올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요, 여기 포인트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지 라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쁜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에서 앞으로 하락한다면 약 3분 뒤죠. 3분 뒤에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올리고 싶으면 바로 여기서 올려준다. 3분봉 바라봤을 때 이거 올라와 주는 건 체크하고 가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그냥 막무가내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런 것들이 올라타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100명 다가 동시에 다 1분봉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 중에서 몇 명만 1분봉을 보고 100명 중에서 몇 명만 3분봉을 보고 몇 명만 5분봉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바라보는 그런 구간들에서 매수세가 확 세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같이 봐야 된다고요. 한 가지만 무조건 보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 보면서 동시에 차트를 보면서 여기는 1분봉 차트 켜놓고 옆에는 3분봉 켜놓고 옆에는 5분봉 켜놓고 옆에는 10분봉 켜놓고 다 켜놓고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요. 지금 1분봉만 바라봤을 때는 지금 올라탈 줄로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죠. 지금 여기 이 포인트에서 지지라인 형성하고 올라가 주겠다. 나 강하게 이런 추세 그리면서 올라가 주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 3분봉도 바라봤을 때도 지금 이 포인트에서 강하게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3분봉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올리지 못한다면 추세가 좀 꺾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차트가 그려진다면 1분봉 입장에서도 조금 얘가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 더 매수세가 확 터져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터져줘야 돼요. 5분봉 5분봉 나쁘지 않죠. 여기서 올려줘야 돼요. 이제 슈팅 주겠다 한다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빠르게 한번 슈팅 줄 거예요. 세게 슈팅 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구간에서 슈팅 준다면 10분봉은 여전히 애매해져요. 만약에 내가 10분봉을 보는 사람이다. 그럼 절대 매매 안 해요. 저는 내가 만약에 10분봉을 바라보고 매매하는 사람 입장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매수를 안 해요. 즉 100명 중에서 10명이 이 10분봉을 바라본다면 10명 입장에서는 아직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구간인 거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들인 거예요. 10분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5분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지금은 애매하다 하는 구간들. 애매하다는 구간들. 3분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슈팅 주나 싶었는데 못 주네. 바로 하락하는 거 보이죠. 3분봉 입장에서는 이거 이라는 라인들에서 슈팅 못 주니까 하락하는 모습들. 1분봉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똑같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가려면 바로 슈팅 줘야 되는 거. 못한다면 여기 1차적으로 슈팅 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여기 포인트에서 지지를 줄 거예요. 여기는 해당 포인트. 요런 포인트. 제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대충 여기 이 지지 라인들에서 지금 슈팅이 하락한다면 바로 여기서 하락해줘야 돼. 그렇게 좀 이쁜 차트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오는 거 체크해야죠. 추세가 좀 더 내려와가지고 1분봉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있을 거고 3분봉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충 여기쯤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 일단은 3,700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다고 친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보시죠. 이까지 내려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친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바라봤을 때 실제로 올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내가 세력이라면 저는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도록 시장을 유도를 하고
그냥 가만히 내두면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와요. 세력이 개입 안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개입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요런 포인트들. 일본봉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포인트를 바라보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포인트. 지금 시장 그대로 내두는데 만약에 올라와 준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개미들끼리 움직여가지고 올려준다. 나쁘지 않아요. 이 영상 길이가 계속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짧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기존에 이름 보는 사람들 입장 말고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집단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를 알 수가 있다고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추세선은 이렇게 끝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상하게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간들이 어딜까? 이것만 집중하는 거라고요. 나만의 차트를 찾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람들이 보는 그 차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차트가 아니라 다수가 바라보는 차트.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일단 다수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라고 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들이긴 해요. 여기 있는 차트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요. 여기 있는 차트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요. 대충 끄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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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또 이걸 보고 아 추세 꺾인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체크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군가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여기서 장악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가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좀 추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 추세 하락하는 구간이고 그러면 여기서 장악 맞고 내려오겠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서 장악 맞고 내려온다고요. 추세선 대충 꾸어봤더니 이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바라본다면. 그럼 우리가 만약 봤을 때 여기 맞고 진짜 내려온다면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좀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추세선을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그렇다고 친다면 이 추세선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들을 좀 보이고 있죠. 좋은 차트에 이렇게 다고 친다면 1분봉을 바라봤을 때 이 추세라고 하는 것들 솔직히 이 차트에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거 돌파하는지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지금. 지금의 핵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핵심, 바로 무엇이다? 이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 뚫어주고 나서 이 라인들에서 어떻게 버텨주느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또 맞고 이렇게 하락한다면 더 이상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좀 확실하게 좀 슈팅을 줘줬으면 좋겠네요. 대충 제가 어떤 식으로 차트 분석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번 주 일주 동안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추세, 여러 가지 심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라고 친다면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조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친다면 다 추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 RSI 지표 같은 것들 다 체크를 해보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 RSI 지표도 제가 해석하는 것들 많다고 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RSI 지표가 고점이라고 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과열이 됐다. 그래서 매도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열이 됐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투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역발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왜 본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참고만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고 이 보조지표의 정의 자체가 무엇이다? 이런 지지와 저항 것들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이 보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보조지표 자체를 사용하는 이유. 사람들 자체가 이 지지와 저항,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자체를 모르니까 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추세에서 내려온다고 친다면 상당히 좀 길게 행보할 수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여기서 더 오래 지속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대충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석하시고 뭐 킹텀도 이제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숙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2차트 한번 분석해 보세요. 대충. 자, 대충 한번 분석해 보기 전에 뭐 라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포인트. 자, 이런 구간에서 추세선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세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제는 공부방 2강 영상을 바라보고 2강의 보조 영상을 바라보시게 되면 추가 영상을 바라보시게 되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끄어보시고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행보할 때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다 해석해 보시면서 이 캔텀에 대한 차트도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캔텀이네요. 퀀텀. 흰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바라볼 때 뭐를 바라본다고 했었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수의 심리를 읽어보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채권이 뭔지, 금리가 뭔지, 환율이 뭔지, 위험자산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옛날에 물물 교환하던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